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적은 빗물은 작은 도랑도 못 채운다. 근원을 가진 샘물은 솟구쳐 나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며 움푹 패인 웅덩이들을 다 채운 후에는 앞으로 나아가 사해에까지 이른다. 근원이 있는 것은 이와 같으니 공자께서는 이 점을 높이 산 것이다. 근원이 없는 빗물의 경우 7, 8월 사이에 빗물이 모여 크고 작은 도랑들을 가득 채우지만 그것이 마르는 것은 서서 기다릴 만큼 금방이다. 그러므로 명성이 실제보다 지나친 것을 군자는 부끄럽게 여긴다. 맹자 이루장구 상편. 첫째, 내실을 다져야 성공한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충실함이 중요하다. 달라이 라마.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성공이나 명성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내면의 깊이와 내실에서 비롯됩니다. 맹자는 근원을 가진 샘물은 솟구쳐 나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며 움푹 패인 웅덩이들을 다 채운 후에는 앞으로 나아가 사해에까지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실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근원이 없는 빗물의 경우 7, 8월 사이에 빗물이 모여 크고 작은 도랑들을 가득 채우지만 그것이 마르는 것은 서서 기다릴 만큼 금방이다라는 말은 내실 없이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맹자의 가르침은 스티브 잡스의 삶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잡스는 애플을 창립하고 여러 번의 실패와 도전을 겪으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제품의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기술적 혁신과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면의 깊이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는 제품에 보이지 않는 내부까지도 완벽하게 만들려는 그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후 애플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내실 있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아이폰을 개발하면서 단순한 휴대전화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덕분에 애플은 단순히 기술 혁신을 넘어 사용자 경험과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성공을 꿈꾸며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내면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맹자의 가르침처럼 근원이 있는 샘물처럼 내실을 다지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는 길입니다. 내실 있는 삶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이룹니다. 둘째, 맹자의 견해로 본 내실의 중요성. 맹자는 맹자에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근원을 가진 샘물은 솟구쳐 나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며 움푹 패인 웅덩이들을 다 채운 후에는 앞으로 나아가 사해에까지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면의 깊이와 내실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맹자는 내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빗물과 샘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근원이 없는 빗물의 경우 7, 8월 사이에 빗물이 모여 크고 작은 도랑들을 가득 채우지만 그것이 마르는 것은 서서 기다릴 만큼 금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실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성공은 일시적일 뿐이며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반면 근원을 가진 샘물은 끊임없이 흘러넘치며 웅덩이를 채우고 바다에까지 이른다는 맹자의 말은 내실을 다진 사람이 결국에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맹자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내실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깊고 튼튼하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는 곧 내실을 다지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연결된다는 맹자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맹자는 명성이 실제보다 지나친 것을 군자는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말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 내면의 가치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맹자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도덕적 본성과 자질을 잘 다듬고 키워야 진정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내실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단순히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념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맹자의 이러한 견해는 현대 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 집착하며 내면의 깊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은 내실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실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에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다지고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자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내실을 다지라는 맹자의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으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성취의 길입니다. 셋째, 맹자와 니체의 교차점에서 본 내실의 중요성. 맹자와 니체는 공통적으로 내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내면의 깊이와 내실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근원을 가진 샘물은 솟구쳐나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며 움푹 패인 웅덩이들을 다 채운 후에는 앞으로 나아가 사해에까지 이른다고 말하며 내실 있는 삶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니체 역시 내면의 깊이와 자기 성찰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나는 나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 나의 자아의 샘으로부터 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갈증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고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성숙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니체의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맹자와 니체는 내실 없는 성공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맹자는 근원이 없는 빗물이 잠시 도랑을 가득 채울 수 있지만 금방 마르고 만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는 삶의 허무함을 경고하는 것이며 내실이 부족한 성공은 지속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니체 또한 인내와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의 깊이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며 내실 없이 급히 이룬 성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두 철학자는 모두 내실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기반이라고 믿었습니다. 맹자는 내면의 도덕적 본성을 잘 다듬고 키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보았고, 니체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내실을 다지는 것은 단순한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성숙해지고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